원래 여러분 우리 동래제일교회가 제가하고 있는 희망의 인문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후원해주고 계시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한 좀 보고를 드려야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그냥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희망의 인문학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비행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글 쓰고 토론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행 청소년이란 뭐냐 하면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왔지만 소년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그 법원에 가면 가정법원이 있고 이렇죠. 그 가정법원 안에 그 뭐 부부 뭐 이런 가사나 많은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죠. 그 재판 받은 소년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 소년 재판을 받은 아이들이 바로 위기 청소년, 이 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돕자면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학교나 일반에서 이제 위법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범법 행위를 한 애들입니다. 근데 여기 애들은 정도가 심하면 7, 8, 9, 10으로 가요. 그러니까 10호가 뭐냐면 소년은 2년 동안 있는 거고요. 소년은 가는 게 8호, 9호, 10호 처분이고요. 7호는 6개월 동안 정신병원 같은데 이렇게 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1호 처분 받은 애들인데 1호 처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크지는 않은 범법 행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개전의 여지가 많은 아이들, 얘는 조금만 환경만 바뀌면 좋아질 거다라는 게 보이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비행 정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1호 처분을 합니다. 1호 처분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그룹 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한 8, 90%가 부모의 폭력의 희생자고 여자애들의 70에서 80%는 성폭력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맞고 커놓으니까 남을 때리고 뺏고 사기치고 이러고요. 또 여자애들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살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로 자랐다가 가해자들이 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비행 청소년 또는 요즘 이제 비행 청소년은 말이 안 좋으니까 그냥 위기 청소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 뭐냐? 잘못을 저질러서 법원에서 재판받았고 재판 잘못 정도가 좀 약해서 하여튼 1호에서 10호가 있는데 6개월 동안 홈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다.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홈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게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영혼과 내면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 아이들은 물질적인 필요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국가가 해주는데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면은 못 채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많은 센터들을 가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읽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인데요. 저기 세비센터라고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IC 나오면 바로 그쪽에 있는 곳인데 제가 7년 전에 8년 전에 처음 가서 하는데요. 책을 읽어줬어요. 구연동화처럼.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글 쓰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는데 중3 애네, 지환이라는 애, 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걔 벌써 지금 뭐 군대 갔다 왔고 나이가 그래야 되는데 그때 중3애예요. 중3. 걔가 이렇게 처음 모르고 이제 책하고 뭐 공책에 뭐 필통에 막 들고 앉아 있었어요. 들고 일어나면서 그냥 살살 얘기했으면 제 얘기 안 들렸을 텐데 진짜로 크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야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일어서더라고요. 와 살았다. 애들이 재미없다고 그래 봐요. 인상 막 쓰고 막 그냥. 그리고 딱 갔더니 제가 이렇게 앉잖아요. 테이블이 기는데 애들이 더운 여름에 갔어요. 6월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뭐 문신들 있잖아요. 있는데 내 오른쪽에 있는 애가 팔뚝이 뭐 내 다리만큼 하는 애가 머리 짧게 빡빡 깎은 애가 이렇게 뭐 올려놓은 여기 막
문신이 있고 이래가지고 반바지에 뭐 베임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말 잘못하면 오늘 크게 한 대 맞고 가겠다 이거. 그랬더니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내가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너희들 나쁜 놈 맞거든.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해야 될 나이고 그 아이들도 사랑받아야 될 나이니까 돕는 거지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건 속으로만 그래야지 그렇다고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그 애가 그러니까 이거 톡 있는데 얼마나 좀 제가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센터장님이 애들 범법 행위를 쭉 적은 거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와,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절도에 사기에 폭력에 아이고 막 뒷골 잡고 내가 이런 애들 데리고 뭐를 하려고 뭔 영화 누리겠다고 왔나 했는데 지한이가 진짜 재밌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행복한 것이 야 그래 이거 재밌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개종 얘기겠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못하고 해서 후원도 필요하고 애들 영화도 보여주고 등등등 해서 이제 후원을 요청하게 됐고 우리 동네제일교회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고요. 그래서 애들이 책 읽고 글 쓰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여튼 근데 한편으로 안쓰러운 애들이고요. 못된 놈들이기도 하고 참 또 애들은 애들입니다.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여서 이제 책 읽고 애들이 미리 글 씁니다. 그리고 와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뭘 하냐면 내 삶의 이야기를 씁니다. 애들이 워낙 힘들게 살아놓으니까 글을 쓰면서 좀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서전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린 애들이 자서전이라고 그러면 너무 크니까 내 삶의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아까 이런 애가 옆에 있던 애 걔가 그렇게 썼어요. 아까 이게 문신에 막 이렇게 된 애 있잖아요.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이런 겁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아빠 사이 좋았고 재밌게 잘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경제도 좀 어렵고 엄마 아빠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옆 애들이 나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초4 때 얼마 초 1, 2, 3학년 때 엄마가 떠났고 그러니까 나도요 그러고 그러니까 하도 힘드니까 아빠가 나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나도요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도 괴롭히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빠한테 다시 왔다 그러니까 나도요 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아빠한테 또 매 맞고 뭐 이런 얘기 딱 하니까 뭐 나도 그렇다 그러고 좀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다 그래요. 근데 애들이 글을 쓰면서 이제 자기를 조금 치유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애가 이 얘기인데요. 이게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서. 그래서 오히려 해줘서 경각심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남자애들 센터에서 하고 여자애들 가서 야 남자들 되게 힘들더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우리 입에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쓰겠대. 그래 써봐라 했는데 그 다음 주 갔더니 저런 종이를 6장을 썼어요. 한 주 동안. 그리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센터에 갔는데 센터장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구석에 가서 안 나오고 밥 안 먹고 막 난리가 났대요. 이번 한 주 동안. 왜요? 그랬더니 내 삶의 이야기 쓰느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 힘들었던 그 과거를 쓰느라고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해자가 있지만 지금은 누가 가해자예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니까. 근데 그거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제 암시적으로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대구에 살던 애인데 엄마 아빠가 초4 때 이혼을 했고 아빠 따라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좀 그 순간 불쌍해 보여가지고 엄마 따라 갔는데 엄마가 곧 재혼을 했고 경남 어디로 이사 갔는데 의붓 오빠한테 초5부터 고1 때까지 매일 밤 성폭행 당한 겁니다.
그리고 고1 때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자기는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했고, 그리고 범인이 누구냐 뭐 이랬더니 의붓 오빠, 새오빠다 그랬더니 아빠하고 엄마가, 새아빠하고 엄마가 친오빠라고 그러라 협박하고, 근데 엄마는 또 그게 또 같이 동조를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새아빠가 또 폭행을 하는 겁니다. 성폭행. 그러다가 얘가 도망 나오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악바리로. 지금 정말 잘 삽니다. 저한테 명절 때마다 전화 오고 용돈도 보내줘요 저한테. 그리고 아주 잘 살고 있는 애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쓰는데 이게 TV 뉴스나 언론에 보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간판에 갔다가 나오면 너 죽인다 이래가지고 피해 다니고 있고 뭐 그런 애입니다. 근데 얘가 이 글을 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거 읽는 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애들이 이제 제가 이제 차로 이제 나오면 애들이 마중 나오죠. 나는 내가 좋아서 따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꼭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듣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담배 피려고 나온 김에 내 데려다주고 담배 피고 또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이 여자애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글 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고통이 100이라면 이 글 쓰고 30은 시켜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우리 기적을 바라지는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마음의 그 쌓였던 응어리가 이 글 쓰면서 이렇게 치유가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가 날 살렸다. 고맙다. 그 얘기를 해주고, 내가 얘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너 얘기를 해도 되겠니? 했더니 해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허락을 받고 해야죠. 남의 또 문제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가서 이제 책 읽고 글 쓰면서 진짜 학교 공부도 못한 애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좀 부유한 집 애들도 오기도 해요. 뭐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유학이 코로나 때문에 좌절돼서 와서 사고 친 애들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와서 이제 있기도 하는데 책 읽고 조미사하고 독후감 쓰고 글 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만 읽지를 않고 제가 하는 일은 저자를 직접 만나게 해줘요. 지금 누구누구 만났는지를 좀 보시면, 여기는 조혜련 씨하고 이쪽은 신은경 아나운서 아시죠? 옛날 우리 9시, KBS 9시 여자 앵커 아시죠? 그런 분들이 와서 애들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개그맨 책만씨 알죠? 최근에 목사님 되셨습니다. 고정욱 작가부터 해서 뭐 우리 박재현, 박상미, 오해 육회는 세바시에서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국 작가라든가 조혜련 개그맨 신은경이 있고 뭐 이런 분들 와서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저자를 만나는. 그래서 강지원 변호사라고 아시죠, 여러분? 김용란 변호사 대법관 남편 되시는 유명한 강변도 씨고요. 우리 지선아 사랑의 이선 교수님 아시죠? 얼굴 화장 있고 한동대에 있다가 작년에 이화여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웅 교수님, 윤동주 시 전문가시죠. 숙명여대 교수인데 오셨고, 이지성 교수님이 2번 왔어요. 그 다음에 이진석 목사님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20회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게 정은혜 화가 그림, 그 다운증후군 나오신 분 있죠? 그분도 왔어요. 제가 여러분 안 올렸는데 저를 꼭 안는 사진도 있어요. 그거 올릴까 하다가는 빼놨습니다. 하여튼 막 이렇게 잘 안아주시더라고요. 정은혜 작가도 오고, 박주정 교수님은 누구냐면 비행청년들하고 700명 데리고 사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장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장 그만두고 교원대 교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김동현 판사님, 시각장애인 판사님 있습니다. 최 판사님 계시고 2번째예요.
한번 유키즈 온 더 블락에도 보면 나온 게 있습니다. 세바시에도 나온 거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애들이 뭘 하냐면 책을 읽고요. 저분의 글을 읽고 독검을 쓰면 70개에서 100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 문상 주고 또 1등한 애들에게는 또 특별상 주고 작가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묻고 답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아까 이렇게 애들하고 사진 찍는 거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것은 저자를 만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보고 샌드장님도 그래요. 얘네들 벌 받으러 온 거냐 뭐 복 받으러 온 거냐 할 만큼 TV에서나 보는 분들을 이 아이들이 보면서 큰 바이선 얼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좋아지도록.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쓰면 본데 없이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좋은 걸 보게 하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본데 없이 커놓으니까 나쁜 것만 본 거예요. 뭐 남이 거 뺏고 때리고 이것만 배운 애들에게 책을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면 눈을 뜨면 이전과 다른 조금 다른 삶, 좋은 삶 살 것이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후원을 갖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강사들 최고의 작가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지금 못 봤잖아요. 근데 이런 말 써도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걔도 얘기했죠. 이놈의 시기들은 몇 달에 한 명씩 저런 분들을 봅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벌을 받으러 온 건지 복 받으러 온 건지 모를 만큼 하여튼 저는 얘네들에게 이런 걸 보여줘야 얘네들이 바뀐다. 먹는 걸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가 참 지난 한두 달 전 인순이 씨도 오셨고요. 인순이 씨 알죠? 인순이 씨는 또 뭡니까? 본인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1년에 뭐 엄청난 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또 자기들도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은혜 작가랑 한 거고요. 이게 또 한 장 있나요? 네. 이런 걸 하고, 지금은 그 겨울에만 하고 있는데, 인문학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원규 소설가라고요. 오징어 게임도 그 작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목사님인데 유명한 소설가이십니다. 아주 저랑 짱친인데, 친구 카드 써가지고 계속 부릅니다. 또 이분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옵니다. 지금 할 얘기만 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게. 하여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와서 1박 2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저자랑 만나서 강의도 듣고 얘기도 하니까 아까 북콘서트를 길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루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주홍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요 사진은 배병삼 교수님이라고 논어 전문가 영산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번 논어를 했더니 애들 논어를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 때 배병삼 교수님하고 김교훈 목사 아주 훌륭한 강사님 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김웅 교수님하고 주홍 교수들과 오고, 그 다음에 강원래 오시고, 아시죠? 강원래? 네. 하여튼 뭐 쿵따리 샤바라드 그 장애인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오시고 계속 지금 오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돼서 1년에 2번, 3번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이제 역사 탐험도 좀 가려고 그래요. 우리 역사 유적지를 1박 2일, 2박 3일 가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날마다 그 게임하고 이런 걸 자꾸 봐야 본 게 있어야 세상이 바뀌니까 이러려면 좀 더 많은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요. 애들을 지금 요거는 허스토리인데 허스토리 주인공이 부산에 계셨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김문숙 관장님이라고 그 위안부 역사관을 운영하시던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저기 중간에 계신 분인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뵙던 분인데, 그러니까 실제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 지금은 그냥 띄엄띄엄 뭐 인사이드 아웃 2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 나오면 또 좋은 영화 나오면 애들 센터가 흩어져 있으니까 요 부산 센터만 내려고 영화 보러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애들 책 읽고 저자 만나고 그다음 영화관 가고 그다음 서점을 갑니다. 애들이 서점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 중고 서점을 갑니다. 또 새 책 사주기 너무 또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중고서점 가서 처음에 5,000원치 사라 했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6,000원, 7,000원 하다가 이제 8,000원, 9,00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9,000원 안에서 사 그러면 두근도 하고
둘이 합해갖고 막 사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산 다음에 그걸 꼭 야 이건 그냥 사는 거 아니야. 후원받아 사는 거니까 이거 읽고 반드시 독후감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서점 가서 산 책으로 이제 독후감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골랐는지 이런 거 쓰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가고 서점 가고요. 오늘 여기는 안 넣는데 음악회도 좀 종종 데려갑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이제 음악회, 부산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 있으면 또 연결해서 해주시는 분 있으면 티켓도 좀 할인해 주시면 애들 100명씩 데려가 가지고 이제 애들 뮤지컬도 보고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있을 때도 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모임은 어디에 가고 있냐면 부산의 더불어 위드 푸른 열매 라온 둥지 예람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 혼자 했는데 자꾸 좋다고 우리도 해줘요 우리도 해줘요 갖고 많아지니까 제게 1년 동안 글쓰기를 배운 분들을 갑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하세요. 아무래도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려면 남성 목사 나이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직장인들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에도 한 6군데를 커버하고 있고 아까 샬롬, 소망, 세빛, 연지라는 곳은 경남에 있는 4군데. 그래서 총 몇 군데입니까? 10군데. 그 다음에 울산의 보금자리, 충청도 대전의 민족사관, 하임은 청주에 있고 그 다음 수도권의 세나 남자 여자센터 예나 여자 의정부에 있는 이 앞에 세나 예나는 수원에 있고 꽃마리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 청소년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소년 가 있는 애들을 소년에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교도소에 있어서 다녀온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요? 부모님들이 교도소에 5년 10년 있어서 방치된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호 처분받은 애들, 10호, 9호 처분받은 애들, 그 다음에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가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애들, 그 다음에 탈북민 아이들. 왜냐하면 애들이 우리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주민 자녀 아이들. 이주민 자녀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못해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김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나가다 실제로 있을 때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피가 나는데도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잡히면 병원 못 가요. 가는 순간 경찰이 떠서 곧바로 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까지 다, 그리고 이제 보육원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막 억수로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이것만 해도 벌써 한 20군데 되니까 강사비에 영화 보여주고 책 사고 뭐 캠프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동래제일교회가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천정호 판사님도 한번 오셨죠? 그죠? 또 오실 것 같은데 천 판사님 얘기가 그리고 그 사이가 좋은 사이인지 나쁜 사이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이에서 가장 약자들이 행복하면 좋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발언권이 제일 없는 애들이거든요. 불쌍한데 나쁜 짓 해놓고 투표권도 없고 부모들도 발언권이 별로 없고 그래서 무시받고 소년은 우리 천반님 와서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소년원에 가 있는 아이들 한 끼 식사가 2,000원밖에 안 돼요. 2,000원. 그러니까 걔네들 정말 힘들게 잡니다. 그러니까 벌 받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인 처우도 못 받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정호 판사님과 함께 같이 하고 그 외로 이제 아까 말한 뭐 이주민 아이들, 비행 소년원, 또 교도소, 또 이런 이주민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책을 읽고 글쓰기 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하고 교육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게 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학자의 혀로 뭐를 하냐?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말로. 무슨 말? 성경으로, 책으로. 신학교에서는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또 주중에는 비행 청소년들, 어려운 사회적 약자 청소년들을 또 책 읽고 글 쓰면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게 바로 내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 따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로고선이 희망인문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로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과 교회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중에도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수행해 주시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보다 가장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과 치하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후원하는데 저는 받은 것 이상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제가 신나게 하거든요. 재밌게. 왜 하냐 그러면 재밌어서 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부응해서 더 미치도록 재미있게 일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또 다음에 우리 동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